돌고 돌아 김종인 호입니다. 김종인 박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는데 온 힘을 쏟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딴 얘기를 할 거 없이 일단은 이거 수용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는데 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네,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다. 이 남은 기간이 언제냐면요. 임기가 굉장히 쟁점이 됐었는데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게 됐다는 의미인데 최정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종인 비대위 결정에 대해서 통합당에. 뭐 할 수 없이 이제 고육지책 같은 그런 이제 셈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뭐 자강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은 김종인 체제로 갔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선인들의 의중을 모았는데 당선인들이 이걸 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영남에 좀 반발이 있긴 하더라도 당의 자강론자들보다는 그래도 외부 수순에 맡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던지는 메시지가 간단치 않은 게 일단 830 세대를 전면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0년대생과 30대에다가 2000년대 학번들을 전면 배치해서 당을 젊게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념 노선뿐 아니라 정강 정책도 바꾸겠다는 고강도 혁신을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상표가 안 좋으면은 상품이 안 좋으면 상표도 바꾸겠다. 즉 당명 개정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가 얼마나 진짜 이 앞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대한정당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에 맞는 캠페인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그 단초를 제공하는 건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아마 굉장히 밀어붙일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장성철 평론가께서는? 몇 가지 허들이 있어요. 그 허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허들을 얼마나 김종인 위원장이 잘 넘을까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사 문제예요. 결국에는. 비대위원들을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선임할 것이냐. 그리고 당을 장악할 수 있는,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는 사무총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미래통합당은 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장을 누구로 선임할 것이냐.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한 세 가지 허들을 기본적으로 일주일 안에 잘 넘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안정화에 어쩌면 제일 큰 문제 가운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4명의 당선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전 자유한국당에서 대권 후보로까지 뛰었던 홍준표 의원 당선인이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한 영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김종인 씨의 꼬마 독선 그리고 제1야당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본인의 뇌물 감옥간 전력 2개가 그게 폭로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면 더 혼란이 올 것이다. 뇌물 브로커 전력이 있는 사람을 들여서 또 80을 넘은 분입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깝다. 그런 자생력 없는 당이라면 당을 해체해서 다시 연예기에 불과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당 주인 행태하면서 홍준표 복당 운동 하는 거 보고 참 가관이고 기가 막힌다. 빨리 복당하시고 그 사람들은 떠내깁니다. 응? 황교안 대표도 떠내기고 내가 이 시장에 터줄 때가 아닙니다. 떠내기들이 들어와서 터줄 때가 뭘 몰아내놓고 또다시 당권을 농단하겠다? 그게 당원들이 용서할 거겠습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의원 당선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홍준표 전 의원, 전 대표가 과연 통합당의 복당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승평론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당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원래 복당이라는 게 이제 최고위원회가 이제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 최고위원회가 지금 비대위 체제가 하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의중에 달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물론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이제 나름의 복심이 속셈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김종인 대표도 약간 물론은 섰어요. 40대 지난번 출마했던 사람은 대선 후보서 시효를 다했다 얘기했는데 40대 기수로 무조건 강조할 건 아니다. 이렇게 한 발 물론은 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당선인에 대해서 복당을 조기에 허용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장성철 평론가 잘 지적해 주셨듯이 체제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 수 있는 외부 변수들은 최대한 제약을 할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 홍준표 당선인의 복당 여부는 아주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제 홍준표 당선인에 대해서는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대권 후보로도 뛰었었고, 여튼 그 평가가 상당히 극과 극을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당에 들어오게 된다는 게 통합당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홍준표 당선인은 항상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편이다 이런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제3자의 시각, 외부의 시각을 좀 들려드리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너무 모든 걸 내재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서 외부의 시각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체제가 역할은 있어요. 예. 대표 인물로서 인물은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역할에서는 좀 적절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요. 본인 시각, 내재적 시각도 아니고 개인 시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제가 한 문장만 돌려드리면 수명이 다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명이 다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뭐 100세 시대에 수명이 다했다고 평가하지 않는 정치적 사람들도 수명이 있을 거고. 다했다. 예. 예. 그래서 여튼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상당히 호불호가 아주 강한 이만큼 강한 정치인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요. 민경욱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입니다.